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6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이 시간부터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부터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8쪽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4번 문제는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의 문제인데 지문이 몇 개 나왔어요? 10개 나왔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이 한 문제만 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 소화할 수가 있고요.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입니다. 자, 10개 중에서 지문 하나가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숙달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강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또는 요트 회원권 등을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그렇죠? 이 바로 1번이 바로 뭐냐? 이 취득자는 누굽니까? 사실상 취득자가 되겠죠? 취득물권 소유자입니다. 즉 사실상 취득자를 말하는 거죠. 즉 취득물권 소유자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양수인과 양수인. 그러니까 1번 지문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있죠. 14가지를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낸다. 그런데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차량과 기계 장비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승계 취득 시만 과세한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제조 조립했다면 원시 취득입니다. 그들은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누가 냅니까? 실수요자, 승계 취득한 사람이 낸다는 거죠. 만도기계가 기계장비를 제조 조립했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수요자가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지문입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렇죠?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즉 누굽니까? 취득 물권 소유자,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매수인이라는 말 쓰죠. 매수인. 다만 중요합니다.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 후 경우에만 한한다. 화살표하고 쓰세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죠? 무조건 원시 취득을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에 대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속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지요?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을 때는 그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받는 지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유증이라는 말 나왔죠? 유증. 여러분 유증이라는 것은요 유언 상속이죠. 유증, 유언 상속도 역시 상속인이 내는데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납세 의무가 되겠죠. 특히 상속인들은요 상속 개시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선박과 차량과 기계 장비의 출처요. 종류 변경. 여러분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되는 것 무슨 취득이죠?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종류 변경으로 또는 지목 변경, 역시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간주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 그렇죠?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간주 취득이 되겠습니다. 쓰세요. 4번에 간주 취득. 다섯 번째입니다.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회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5번이 틀렸죠. 시설은 누가 했어도 시설은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시설을 했습니다. 즉 임차인이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한 것으로 본다. 주요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을 얻어가지고 임차인이 시설물을 설치했어요. 그래도 임대인인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시설을 한 것으로 모아서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내는 게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이 틀렸죠. 6번 법인 후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줄긋고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 가로 열고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된다. 기억나시죠?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된다.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된다. 그래서 과점주주는요 연대납세 의무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을 준용한다. 그렇죠?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7번 공법에 배우는 주택법 나왔네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 자, 주택조합용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세금 냅니까? 조합 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가 출처요?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주택조합에서는 각자 조합원들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8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출처요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취득을 하는 것은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양도가 되겠죠. 9번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입 계약서, 세금 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9번에 보면 지입차주입니다. 여러분 지입차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내가 샀어요. 차주,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내 앞으로 등기 등록하지 않고 어느 기관 앞으로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렇게 등기 등록했다면 거기 운수업체 명의로 등기 등록하거나 또 기계장비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등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지요, 나. 차주입니다, 차주. 지입차주. 내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직접 산 사람이기 때문에 지입차주가 세금 낸다. 그래서 9번에다 쓰세요. 거기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해놓고 지입차주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개인이 사가지고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요? 운수업체 명의.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받는 자가 내는 게 아니라 지입차주가 낸다. 10번입니다. 별 표시하시고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징여입니다. 줄쳐요. 부담부징여. 양도소득세에서도 배우셨죠? 부담부징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징여입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갚아주니까 수중자는 증여자의 빚을 갚았으니까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것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줄쳐요. 유상 줄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유상 취득한 겁니까? 수중자죠. 수중자.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갚아주는 조건으로 증여한 거기 때문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줄쳐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키워드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은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문제가 나오면 이 한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아까 여기 나왔죠.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줄 때는 다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외외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 여러분, 남편의 부동산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금을 못 내가지고 공매가 진행되는 걸 부인이 샀다. 그러면 그 배우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배우자가 취득했다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객관적인 입증이 있다면 이것도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 줄쳐요. 교환. 다 줄긋는 거 아닙니다. 교환. 여러분, 남편의 부동산과 부인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면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에는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가 되겠죠.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까지는 유상취득이지요. 근데 부담부 증여 이외의 부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증여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 끝내봤고요. 자, 문제 6번은요 취득 시기 문제입니다. 문제 6번도 중요합니다. 취득 시기. 자, 여러분, 취득 시기도 역시 10가지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6번 취득 시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틀린 건데요. 10가지 중에서 틀린 게 하나가 있는데 한번 지문을 잘 살펴보시고 전부 다 줄긋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언더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세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유상승계는 돈 주고 산 거지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렇죠?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하는 날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된다는 겁니다. 빠른 날. 맞습니다. 연부 취득하는 건 뭐지요?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것이 연부 취득인데 가로 열고 취득가액 총액이 면세점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거니까 연부 취득이 50만 원을 초과해야 되겠죠. 그때 연부 취득일 때는 계약서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틀렸습니다. 연부 취득은 언제가 되느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여러분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되는 것은 간주 취득이 되죠.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의 변경일 중 줄쳐요. 빠른 날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은 사실상 지목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용일 맞습니다. 4번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 원시취득이죠.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줄쳐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다 줄긋지 마시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런데 가로 열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줄쳐요. 임시 사용 승인일이 되겠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경우에는 언제가 될까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요. 결과적으로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보다 미리 사실상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건물을 건축했을 때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이 중에 있다면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상승계 취득은 증여가 되겠죠? 증여는 증여계약일 줄쳐요. 증여는 증여계약일이 되겠습니다. 증여는 증여계약일. 상속일 때는 상속계실이 되겠죠. 상속계실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겠습니다. 자, 6번, 7번 별표시 하시고요. 자, 나오면 많이 틀리는 겁니다. 6번은요, 주택법 규정이고요. 8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공법에서 배우는. 이때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언제냐? 사용 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사용 검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사용 검사를 받는 날. 7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보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를 받는 날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6번, 7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갑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지요. 이때는 줄쳐요. 공사, 준공, 인가일입니다. 다 줄긋지 마시고 공사, 준공, 인가일. 공사, 준공, 인가일. 그러나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 허가를 받았다 할 때는 또는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 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즐겁고요.
종류 변경은 간주 취득인데요. 이때는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에 변경되는 날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에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겁니다. 10번입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은 존속기간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존속기간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줄쳐요. 새로 시작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로 시작되는 날을 다시 취득일로 보는 겁니다.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10번도 아직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자, 문제 7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번은 지금 4번은 납세 의무자, 6번은 취득 시기에 대한 건데요. 역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이 되겠네요. 지방세법상 개인 간 부동산 매매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기한과 관할 관청이다. 옳은 것. 계약서, 여러분 개인 간의 거래는 언제가 취득시기일까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8월 5일이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8월 11일입니다. 등기는 언제가 됐나요? 8월 20일이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니까 취득 시기는 8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그죠? 취득 시기는 8월 5일이고요. 신고 기한을 물어봤죠. 언제까지냐?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자, 8월 달은 31일까지가 있으니까 32에서 5를 빼니까 26일 되겠고요. 9월 달은 적은 달이니까 30일 되겠고요. 그리고 합치니까 56일이죠. 그러면 4일 더하니까 60일 되겠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법상 날짜 계산할 때는 초일은 불산입이니까요. 8월 6일부터 시작해서 말일은 산입이니까 9월 4일까지가 아니 10월 4일까지가 되네요. 8월, 9월, 10월. 그래서 10월 4일이 되겠고요. 관할관청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8번이요. 지방세법상 다음 자료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의 취득 시기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했네요. 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받아야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신청일은 2015년 7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은 2015년 8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은 8월 25일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원칙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되겠죠. 그러나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있는데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은 2015년 8월 25일이지만 사실상 사용한 것은 8월 20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8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8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언제가 될까요? 8월 29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건축할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원칙이지만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보다 사실상 사용일이 있다면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해설도 나와 있죠. 건물을 건축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만 나왔어요.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토지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하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자, 줄쳐 보세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렇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그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여러분, 이 시간에 6강 시간에 공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와 취득 시기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이런 거 있죠.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이런 선박을 원시 취득에 주문에 의한 원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과합니까? 실수요자,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납세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유상으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것이 이것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간의 거래는요. 개인 간의 거래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고요.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했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언제라고 그랬나요? 사용 검사를 받은 날이 되겠고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공유수면을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는 것이죠. 공사 준공 인가일. 그러나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과 승낙일과 허가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 회원권 등은요, 입회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새로 시작되는 날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기 때문에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건물을 건축할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역시 또 중요한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